자, 6월 10일자 이적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피셜이 떴고요. 랑글레가 알레띠로 갑니다. 바르샤랑 직전에 바로 계약 해지를 함으로써 FA 신분으로 이제 알레띠로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알레띠에서 굉장히 준수한 활약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어떻게 보면 바르샤를 나와서 몇 년 만이지? 7년에서 한 6년 걸린 것 같은데 드디어 나와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말 그대로 뭐 프리 에이전트였으니까. 그리고 아임누리 투 맨시티 오피셜이 떴고요. 그리고 히미고로는 셰르키가 메이로 간다고 하고, 이제 로만 오피셜로는 메디컬은 24시간 내로 남았다고 했는데, 뭐 아까 저 코멘트가 올라온 지가 4시간이 지났으니까 20시간 내로 남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적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적료가 3,500만 유로 그리고 600만 유로의 이적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메뉴 소식인데, 일루미나티 호일룬 님께서 저는 이 클럽에 남을 겁니다 라고 발언을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올라왔던 거긴 하지만 전에 그 인테르 관련해가지고 호일룬 좀 충격받았었죠. 4천만 파운드의 오프닝 비드를 인테르로부터 받았다고 호일룬이.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인가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충성심을 표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호일룬 2030년까지 계약되어 있고 메뉴에서 뛸 거라고 예상한다. 여름 휴가 갔다 와서 현재 메뉴F 프로젝트에 전념할 것이다. 팩트로는 5년 계약이 남아있고 메뉴에서 뛸 거라고 예상한다는 점이다. 내 메일에는 메뉴에 있다 이거지.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좋은 프리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현재 소속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말이긴 해요. 여기서 갑자기 나는 인테르로 가고 싶다 그러면 루카쿠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모범적인 인터뷰를 한 건 맞는데 메뉴 팬들은 개빡치고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스포츠 메뉴는 호일룬의 거치와는 상관없이 스트라이커 영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호일룬 인터뷰를 아까 넣었던 이유인데요. 바로 그 밑에 호일룬의 거치와는 상관없이 스트라이커를 원한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미 스트라이커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호일룬의 거치와 상관없다? 이거는 호일룬 확실히 좀 배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스카이스포츠 속보로는 메뉴 은베모에 관해서 일단 개선된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 합의가 아니라 구단 간 합의, 브렌트포드에게 제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이 뭐 은베모 하이제킹 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으로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은베모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적을 하니까 그를 따라서 토트넘으로 가는 거 아니냐. 토트넘도 마침 은베모의 주급이나 출전 시간 다 맞춰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메뉴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대회를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스포츠 발로는 은베모는 확실하게 메뉴 이적을 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날두 팬이라고 해요. 스카이스포츠 또 메뉴는 요케레스 측에 초기에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협상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만 오피셜로는 팟캐스트에서 말했던 건데, 요케레스는 지난 48시간 안으로 메뉴와 접촉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메뉴, 유벤투스, 아릴랄 등이 요케레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 근데 이게 사실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요케레스가 메뉴가 챔스를 나갔으면은 99% 합류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확답을 아예 하더라고요. 라이브에서 강조하면서. 해커로드 피셜로 요케레스 스포르팅이 6천만 유로에서 7천만 유로 사이에 팔아주겠다라는 이제 구두 합의 내지는 뭐 신사 협정, 이제 그 약속을 어겨서 개빡쳤다고 인스타에서 스포르팅 태그를 지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요케레스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게, 얼마나 나가고 싶겠냐. 내가 급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 나가고 싶은데 구단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빡치는 거겠죠. 다른 클럽들이 접근하니까 8천만 유로를 불렀다. 아렐라라고 또 유벤투스 붙어버리니까 또 스포르팅 쪽에서 돈 세게 땡기려고 또 발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요케레스의 불쾌감을 조성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거네. 근데 마지막으로 가스톤 에둘, 메뉴는 오나나를 내보내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영입에 총력을 가할 거라고 합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지금 대충 시세가 보니까 빌라 쪽에서 내시는 가격으로는 3천만 파운드에서 3,500만 파운드 그 사이고, 주급 같은 경우에는 15만 파운드였으니까 메뉴를 가게 되면은 아마 3.5억에서 4억 사이를 바랄 수도 있고 3억대를 최소한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스톤 에둘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쪽에 압도적인 1티어이기 때문에 뭐 아예 일리가 없는 소식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오나나를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서 달릴 것이기 때문에 오나나를 내보내지 못하면 이 영입 자체는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지금 빌라에서 무조건 튕겨져 나와야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빌라 경제론이라는 영상을 보면은 충분히 납득이 될 텐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UEFA 버전의 셀러리 캡을 비워야 해서 보조급자이자 그리고 팀 내에서 많은 이적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가장 우선순위로 내보낸다고 하고, 마침 에밀리아노도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근데 첼시 소식인데, 사이먼 존슨, 첼시는 이번 여름 센터백 영입에 압박을 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센터백보단 다른 포지션이 더 급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루어, 기텐스 영입에 관해서 많이 엮여있는 루어인데 도르트문트 0티어. 이 사람의 말로는 지금
도르트문트랑 첼시 간의 이적료 차이가 크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700만 파운드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협상이 클럽 월드컵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루키프 매냥은 첼시 오고 싶어서 난리 났음. 그리고 비티엘로 밀란 0티어 매냥은 아직 클럽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지만 개인 합의는 완료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마노 팟캐스트에서 매냥은 크럴과 챔스를 동시에 나갈 수 있다는 것에 아주 들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전화상으로는 첼시가 지금 밀란과 아직도 협상 중이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첼시와 밀란은 매냥 영입 거래에서 에드온에 대해 논의 중이고 아마 원금에 대한 합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이씨 이거 생각보다 진전이 되게 빠르네요. 이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ITK 피셜로는 지금 산체스가 마레스카가 본인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어서 떠나고 싶다는 말도 있어요. 예. 포터가 되게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웨스트햄 입장에서 산체스를 빼올 수 있는 그 돌파구가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매냥의 대체자는 누가 될 것이냐, 뭐 밀렌코비치 동생, 그 키퍼 밀렌코비치 토리노 선수 있는데 뭐 걔를 데려온다는 말도 있긴 했지만, 일단 지금 최근에 모레토가 업데이트를 해놓은 내용으로는 매냥의 대체자로 스즈키 자이온을 낙점을 했다고 하고요. 다니엘레 롱고의 피셜로는 매냥은 밀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새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편집을 마치고 6시가 됐는데 이 개새끼들이 드디어 씨발! 새로운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존나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지금 예민해 있는데요. 이게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뜨다가 지금 떴는데, 첼시가 매냥에 관해서 1800만 파운드 상향 비드를 했고요. 이거는 밀란한테 약 200만 파운드만 모자라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거는 에드온 좀 잘 붙이면 협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히비고가 진짜 빠른 시일 안에 뜨지 않을까 싶은, 일단은 지금 현 시점으로부터 수요일 새벽 3시까지 떠야 돼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 3시까지 떠야 매냥이 클럽 월드컵에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매냥은 클럽 월드컵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아예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이 진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말함과 동시에 다니엘레 롱고 첼시의 비드를 받아줄 것 같다. 방금 제가 내뱉은 게 실시간 발언이거든요. 제 말처럼 이거 받을만 했다고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합의되고 매냥은 첼시로 올 것 같습니다. 뭐 구단간담이 끝났으니까 히비고도 아마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빌트, 첼시는 에키티키 영입을 망설이는 중인데 리버풀이 아직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팡풋은 여전히 1억 유로를 고집하고 있는데, 근데 팡풋이 또 지금 부르카르트라고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스트라이커를 2천만 유로에 영입하는 것에 관해서 좀 준비 작업을 맞춰놨다고 합니다. 근데 구두합이 완료가 됐다고 해요, 선수와. 이게 좀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아스날은 역시나 지금 수비민디가 가장 뚜렷한 링크인 상황인데, 아스날에게 스트라이커 타겟은 여전히 세슈코가 확실하고 타선책인 요케레스한테는 아직 발전된 상황이 없다, 진전이 아예 없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로마노 피셜로는 수비민디가 최근에 뭐 레알 마드리드가 하이제킹한다는 소식도 있긴 했는데, 근데 그런 찌라시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로마노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는 아스날로 무조건 간다. 이미 몇 달 전 다 합의를 했다. 축구에는 무조건이란 말은 성립되기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아는 지금의 정보에 한해서는 아스날 행을 아주 확신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로마노의 말이 맞다면 아스날 팬들은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토트넘 소식인데요. 멜로 독점. 요즘 골드는 포천지라 그래갖고 포스테코글루를 존나 지지해서 경질된 이후에 격하는 반응을 표하는 바람에 현지에서도 여론이 날아갔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심하다. 너무 사람의 무슨 약간 정치 성향이 묻어있는 글처럼 개인의 성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글을 읽기가 거북하다라는 뭐 그런 평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골드가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떠오른 기자가 멜로인데, 첼시 1티어지만 토트넘 1티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멜로 독점으로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선임이 가까워지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고요. 온스테인도 떴는데 토트넘은 프랭크 감독 영입 48시간 내에 합의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에 로마노가 팟캐스트에서 브렌트포드는 맥케나를 데려올 것이고 프랭크 대체자로, 왜냐면 토트넘이 프랭크 선임을 고려하고 있고 곧 합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작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 제이콥스가, 이건 비보인데 마티스텔이 토트넘이 남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완전 이적이거나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겠죠. 맨시티, 벤 제이콥스, 잭 그릴리시 맨시티 떠날 예정이라서 클럽 월드컵 참가를 안 할 거라고 하고, 참고로 잭 그릴리시는 지금 토트넘하고 에버튼하고 링크가 뜨고 있는데, 근데 뭐 가격이 보니까 5천만 파운드 막 이래갖고 웬만해서는 이적이 힘들 것 같고요. 주급 자체도 워낙 높은 선수라서. 그 다음 리버풀, 산티아오나 피셜로 아릴랄이 누네스 영입을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해요. 누복절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그렇고요. 근데
근데 이게 방금 뜬 소식, 3시에 뜬 소식으로는 니콜로 스키라가 누네스가 아릴랄의 접근을 거절했다고 해요. 이유로는 일단 유럽에서 뛰는 거, 리버풀에 잔류하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두고 있는 것 같고, 리버풀은 5,5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함. 근데 이게 뭐 스키라가 최근에 이탈리아 관련 소식에서는 좀 많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PL 소식이라서 정확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개웃긴 게 산티아우나 니콜라 스키라 말했던 누네스 사우디 거절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이 새끼 구라치고 있음이라고 이제 산티아우나랑 스키라랑 맞고라를 뜨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산티아우나의 증거로는 신누형 누네스는 공식 오퍼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우디로 가는 것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 쪽이 멸망을 하겠죠. 기대가 되네요. 참고로 아우나가 먼저 띄었죠, 이 기사 자체를. 누네스가 사우디를 갈 거라는 말을. 확률상으로는 아우나의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표해 봅니다. 제 사견으로는. 또 아우나가 사우디 잘 맞추니까. 그리고 빌트 속보로 비르치가 리버풀로 이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상세하게 7월 13일 프레스턴전인가? 뭐 그때 데뷔를 한다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라텐버그가 비르치는 1억 4천만 유로에서 5천만 유로 사이로 근접을 했다고 해요. 이적료가 뭐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겠지. 구단 간 합의에서. 최소 2030년까지 계약이라고 하고, 또 5년 계약은 뭐 정배니까. 그리고 벤제이코스, 최근에 디아스가 중동하고 링크가 많이 났는데 알라스르 역시도 8,500만 유로의 디아스 영입을 정조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동 쪽에다가 누네스랑 디아스 둘 다 팔아넘기면 리버풀 장사 대박 친 거거든요. 사우디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리버풀이고, 그리고 세리에 A, 디마르지오가 말한 소식인데 베티스, 밀란의 사무엘 추쿠에즈 영입 문의. 이렇게 되면은 안토니는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갈 것 같다는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베티스의 추쿠에즈가 가게 되면은 안토니랑 포지션이 겹치니까. 그리고 디마르지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테오 에르난데스 영입을 위해서 1,500만 유로를 제안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아마 차이가 심해가지고 이 금액 자체는 저걸로는 합의가 안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벤제이코스가 띄운 소식인데 나폴리 팬들한테는 또 지끈지끈한 아주 족같은 소식. 아렐랄, 일단 아직은 오시멘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오시멘이 지금 사우디를 안 가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 새끼 그냥 지한테 인종차별했었던 나폴리 족치려고 부술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추측도 있을 지경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플라텐버그, 요즘 플라텐버그가 진짜 구라텐버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뱉는 내용들에 좀 이상한 말들이 좀 많은데, 그리고 비르츠한테 한번 공개 저격을 먹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바이언 팬들도 플라텐버그한테 좀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플라텐버그가 말하기로는 바이언은 니코 윌리엄스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타겟으로 고려 중이며 바르콜라가 우선순위다, 니코는 바이언을 좋아하지만 높은 연봉이 문제다 라고 말을 했는데, 20분 뒤에 바로 트윗으로 또 플라텐버그가 정정을 합니다. 바이언, 바르콜라 안 될 것 같으니까 니코로 선회함. 이게 이 사람의 트윗을 보면은 분데스리가 한정에서 또 분데스리가 원탑이고 원조 바이언 1티어 기자니까 믿게는 되는데, 근데 각 국가별 그 1티어 기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파워가 좀 모자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심지어 타리그 소식을 다룰 때는 별로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분데스리가 소식이 안에서도 이렇게 아직까진 최고봉은 맞지만 좀 불쾌감을 조성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중구나발이고 정돈된 게 별로 없고, 최근에 레앙에 관련해서도 BTL로라는 밀란 0티어한테 딱 꼈거든요. 그러니까 레앙이 이적을 원한다는 식으로 트윗을 내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일단 바이언도 레프트윙 타겟을 찾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다만 플라텐버그 또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바이언은 대체 누구를 노리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적 시장을 흘려보낼지를 잘 모르겠어요. 클럽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다음 라리가, 스카이스포츠, 호드리고 당분간 레알 마드리드 잔류. 여기서 말하는 당분간이란 클럽 월드컵까지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 잔류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적이 나온다면 간다는 거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로마노, 마스탄 투오노는 리버풀 라테와 클럽 월드컵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는 클럽 월드컵을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날두가 알라스를 떠난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근데 알라스르 잔류를 시사했고요. 그리고 로만 오피셜로는 알라스르가 톱과 윙어 보강이 필요했는데 마침 호날두가 잔류를 지금 생각 중이다 라고 해가지고 알라스르가 호날두에 만족하고 이적 시장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